국회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대구 경북의 유승민 의원 국방위원장이죠.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은 저는 김무성 의원이 된다면 김무성 의원의 행보가 짐짓 예상이 돼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상임위원장들 불러서 대통령 만찬 안 갔습니다. 유승민 의원만 안 갔어요. 그 묘하게 그러면서 묘하게 독자적 목소리 내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가장 진짜 오리지널 친박 중에 친박인데 근데 그분이 보면 쓴소리하고 때로는 자기 약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눈 밖에 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김무성 후보도 되면 그렇게 된다는 판단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역할론이 좀 차이가 있으신데 하다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대변인 이야기. 네, 말씀하십시오. 정치평론가 두 분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김무성 후보가 들으면 아 나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이제 백의종군 했고 그래서 당에 큰 힘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뭐 공로가 매우 큰 분이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게 아주 뭐 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된다면 뭐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아 내가 하나의 축이 되니까 뭐 세력 재편을 해서 한번 나의 꿈을 펼쳐보자. 당장 그런 생각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당에 큰 힘이 되긴 뭐 큰 축이 될 거고 틀림없지만 한동안 아마 조용히 뭐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당선 되자마자 뭐이라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올해는 넘기고 또 새누리당도 지금 황 대표 세제가 내년까지입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겠죠.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그런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주당과 안철수도 뭐 정치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 안철수 얘기 잠깐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원내 진입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한테는 쇄신 계획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시 긴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너네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 또는 이 보수한테는 저 새누리당한테 또 기대를 걸겠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야당한테는 5.4 전당대 이후에 어느 쪽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말만 하는 그런 혁신 가지고는 민주당 비전은 없다. 안철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전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는 어때요? 과연 새 정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할 것인지 또 사실 뭐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민주당 들어갈지 또 뭐 나 홀로 무소속을 할지 아직 모든 걸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입성하고 나서 새 정치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아마 새누리당에게 던지는 유권자들의 그 가장 재미나고 다이나믹한 선택은 김무성, 이완구 두 후보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민주당에게 주는 안철수 후보가 주는 최고의 무서운 일은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새정치로 상징성 이거를 잃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에너지를 계속 채워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개인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무서운 민심이라는 호랑이가 저희 뒤에 쫓아와야 저는 민주당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개혁을 하고 정치 쇄신을 해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김무성, 이완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0일 동안의 인사참사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돼야 된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가 돼서 본인이 지금 애매한 무슨 안개 속에 갇혀놓은 것 같은 새정치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노원병의 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의 어떤 이런 결단 그리고 이 장기 포석이 제대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무서운 일인 안철수 후보가 보다 분명한 정치 세력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과 또 새정치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설사 안철수 후보가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국회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뭐 일종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새 정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진짜 어떤 모습으로 이 국회에 자극을 주고 주도를 해나갈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뭐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매우 긴장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안철수 만약 후보가 당선돼서 들어온다면 한 6개월 동안은 뭐 기성 여의도식 정치의 문법을 익히는데 조용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0월 말 되면 또 10월달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에는 뭐 한 10에서 한 10군데 정도 재보궐선거 있게 되고 그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몸을 힘들어하고 있고 하지만 5사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또 리더십이 생기는 가운데 안철수 교수와 어떻게 보면 팽팽한 긴장과 또 건전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면 저는 의외로 안철수 교수는 당분간 6개월 정도는 기성 정치의 문법을 배우는 가운데 아까 우리 박용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철수는 안철수다울 때 보면 이른바 국민들로부터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 민주당에 들어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가운데 문법을 익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하고 뭐 새누리당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10월 달 되면은 그때 사실상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한번 어떻게 보면 고비라면 고비, 시련이면 시련 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만 잠깐 언급하고 가고 싶은데요. 네. 지금 박 대변인은 어느 후보 지지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공식적으로. 큰일 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안철수 후보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당대표 자격이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저희는 안철수 후보에게 장기 포석 하나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을 해나갈 때 저 멀리 그냥 접전이 벌어지지 않는 다른 데다 일단 한 수를 더 놓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집을 지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지난 총선 대선에서 패배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만 여러 내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5사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생긴 리더십이 새로운 대표가 정말 그 국민들 보기에 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와 아주 적극적인 변화 태도 이런 걸 보여줘야 될 상황이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왼쪽 주머니에 뭘 넣고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지 이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일단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범야권의 잠재적인 우리 후보군 범야권의 에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당을 만들지 아니면 별도의 정당이 돼서 경쟁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건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는 손 안에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는 구체적인 정치 쇄신의 과제, 그 성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 논란을 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떼거리로 갈 줄은 몰랐거든요. 168명이 몰려갔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옆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발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의가 없는 거죠. 두 당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차이가 없으신가요? 새누리당은 어제 오늘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집단으로 뭐 참배한 거는 뭐 지난해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숫자가 제일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이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취소한 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따로 없을 겁니다.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더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에서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일본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실망해서 접어질 거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이 다 사설로 왜 아베 정권이 이렇게 가는